항공료만 내고 손해보고 계신가요? 대부분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그냥 지나쳐요. 안녕하세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 림핀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지불한 항공료에 포함된 4가지 무료 혜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알면 내 비행마다 수십만 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항공여행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승객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왜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수십만 원 가치의 혜택을 그냥 놔두고 내리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을 수없이 봤어요. 승객들이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명백히 불편해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두통으로 고생하는데도 진통제를 요청하지 않고, 목이 말라도 물 한 잔 더 달라고 하지 못하고, 아이가 울어도 장난감이나 색칠 공부를 부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 승객들이 승무원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까다로운 승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 분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잖아요. 서비스직 직원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문화적 인식도 강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다른 승객들이 나를 욕심쟁이로 볼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일부 승객들은 프리미엄 클래스가 아니면 추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불한 항공료에는 이미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승무원들은 이런 요청들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고 그것이 저희 업무의 일부예요. 항공사들도 승객 요청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해놔요. 지난주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6시간 비행 내내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계속 관자놀이를 문지르시면서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시간 내내 진통 거의 매 비행마다 해요. 승객들이 불필요하게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승무원을 귀찮게 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지불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저희는 여러분이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해요. 마음 읽기는 못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서비스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까요. 두 번째 숨겨진 혜택은 여러분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편의용품들에 관한 것이에요. 공항 면세점에서 여행용품 코너를 지나가 본 적 있으시죠? 이어폰 하나에 2만 원, 아이마스크에 15,000원, 여행용 담요에 3만 원씩 받더라고요. 많은 승객들이 이런 물건들을 공항에서 사고 나서 비행기에 타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물건 중에 여러분이 가져가도 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승객들이 뭘 가져가도 되고 뭘 두고 가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놔주고 내려요.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개별 포장되어 있는 밀봉된 이어폰은 여러분 거예요. 플라스틱 포장지에 들어있는 일회용 아이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비닐 포장된 일회용 담요도 가져가셔도 돼요. 일부 항공사에서는 여행용 크기의 세면 도구가 들어있는 어메니티 키트도 제공하는데 이것도 승객 것이에요. 반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두꺼운 재사용 담요나 고급 헤드폰은 항공사 소유물이니까 반납해야 해요.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밀봉되어 있으면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사업가 한 분이 좌석 주머니에 밀봉된 이어폰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두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져가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놀라시면서 진짜요? 몰랐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저 매번 공항에서 15,000원짜리 이어폰 사서 썼는데요. 벌써 몇 년째 그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항공사에서 제공됩니다. 칫솔이나 치약이 들어있는 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받으면 꼭 기내 수화물에 챙겨 넣으세요. 다음 여행 때 또 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는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앞으로 비행기 탈 때는 확신이 안 서면 저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라고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항공사 소유물과 일회용품을 구별하는 것도 저희 업무 중 하나거든요.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비싼 여행용품 사실 필요 없어요. 비행기에서 받은 것들로도 충분하니까요. 세 번째 숨겨진 혜택은 모든 비행기에 비치된 완전한 의료용품 키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승객들이 비행 중에 두통, 메스꺼움, 작은 상처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그냥 참고 견뎌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고, 여성분들은 생리용품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에 당황하시죠. 여행 준비하면서 기본 의약품 챙기는 걸 깜빡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항공기에는 항공청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한 응급처치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일반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붕대, 소독용 물티슈, 기본적인 의료용품들까지 다 있어요. 여성용 위생용품도 준비되어 있고 멀미약이나 소화제도 있고요. 지난달에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8살 아이를 데리고 여행 가던 어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4시간이나 더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라면서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셨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의료용품 키트에서 어린이용 해열제와 차가운 찜질팩을 가져다 드렸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아이 열이 내리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런 약품들이 비행기에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간단한 동압용 도구까지도 있고요. 여성분들이 특히 모르시는 부분인데 생리용품도 항상 비치되어 있어요. 갑작스럽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성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용히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의료용품들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몸이 불편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통약 있나요? 멀미약 혹시 있을까요? 손가락을 베었는데 밴드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심각한 의료 상황이면 의사나 간호사 승객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불편함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참고 견디지 마세요. 불편함을 참는 것보다는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번째 숨겨진 혜택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부모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것에 관한 거예요.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부모님들이 비행기 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는지 알아요. 장난감 가게에서 새로운 놀잇감들 사고, 태블릿에 동영상 다운로드하고, 색칠 공부나 스티커북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장거리 비행이면 더 심각해져요. 아이들이 지루해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다른 승객들 눈치 보이고 부모님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여행이 고역이 되는 거죠. 전자기기 배터리마저 떨어지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아이들을 위한 액티비티 키트와 장난감들을 무료로 제공해요. 연령대별로 다른 놀잇감들을 준비해놨고 색칠 공구책과 크레용, 작은 장난감과 게임, 스티커, 퍼즐, 여행용 크기의 놀잇감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항공사에 따라서는 태블릿이나 휴대용 게임기를 대여해주는 곳도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과자나 음료수도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을 봤어요. 4살짜리 쌍둥이를 데리고 국내선을 타신 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아이들이 아버지가 나중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제 정신건강을 구해주셨네요. 다른 승객분들한테도 미안했는데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해서 내릴 때까지 그 장난감들 놓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해서야 혹시 아이가 놀 수 있는 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이미 아이도 짜증나고 다른 승객들도 불편해한 상태라서 늦은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탑승하면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용 액티비티 키트 혹시 있나요? 아이가 놀 수 있는 것들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연령대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아요. 2에서 4세용, 5에서 8세용, 9에서 12세용으로 각각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큰 크레용과 간단한 그림, 큰 아이들한테는 좀 더 복잡한 퍼즐이나 게임을 드려요. 중요한 건 아이가 칭얼거리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행복한 아이들이 모든 승객들에게 행복한 비행을 만들어주거든요. 부모님들도 편안하고 다른 승객들도 조용하고 저희 승무원들도 일하기 편해져요. 다음에 아이와 함께 비행기 타실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 숨겨진 혜택은 제한된 기내식과 음료 서비스라는 잘못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정말 많은 승객들이 기내식 한 번, 음료 한 잔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거리 비행에서도 배고프거나 목말라도 그냥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항에서 15,000원, 20,000원씩 주고 샌드위치나 과자를 사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더 큰 문제는 뭔가 더 달라고 하면 욕심쟁이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한 번 줬는데 또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참으시는 거죠. 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기내에서 스낵과 음료수는 비행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추가 음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기내식 외에도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식사 양이 부족하면 추가 분량을 크래커와 주스를 추가로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7시간 비행 동안 중간중간 그 할머니께 가서 간식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계속 확인해 드렸어요. 실제로 2에서 3번 더 가벼운 간식들을 드렸고요. 할머니가 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항공사 서비스는 처음이에요. 사실 그냥 의료적 필요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야간 비행에서 잠 못 이루는 승객분이 물 한 잔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아이가 갑자기 배고파해서 간식 달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약 드실 때 물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요. 중요한 건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죄송한데 물 한 잔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간단한 간식 있으면 좀 주실 수 있나요?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승객분들이 편안하게 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배고프거나 목마른 승객이 참고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더욱 그래요. 8시간, 10시간 비행에서 한 번 식사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간중간 출출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면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음 비행부터는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미 지불한 서비스니까요. 6번째 숨겨진 혜택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전체 비행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많은 승객들이 자신의 접근 방식이 받는 서비스 수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무례하거나 요구가 심한 태도를 보이면 최소한의 서비스만 받게 되고 승무원들을 단순한 서비스 직원으로만 생각하지 안전 전문가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기회를 놓치는 일이에요. 정중한 승객들은 종종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관심을 받게 되거든요. 존중하는 의사소통은 추가 서비스의 문을 열어주고 승무원 담요 하나 더 가져와 라고 명령조로 말하더라고요. 빨리 좀 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저는 담요 하나만 정확히 가져다 드렸어요. 그 이후로는 꼭 필요한 서비스 외에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았고요. 2번째 승객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지나갈 때 조용히 실례합니다 라고 부르시더니 죄송한데 시간 되실 때 담요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추워서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담요 2개와 베개까지 함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정중한 승객분께는 비행 내내 계속 신경을 썼어요. 불편한 것 없으신지요? 음료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몇 번씩 확인해 드렸거든요. 똑같은 요청이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죠. 순전히 태도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15년 동안 승무원을 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건 저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중받으면 더 잘해드리고 싶고 무시당하면 최소한의 의무만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인간의 당연한 심리예요. 정중한 승객분들께 어떤 특별 대우를 해드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좋은 좌석이 비어 있으면 살며시 알려드리기도 하고 기내식이 남으면 추가로 더 드리기도 해요. 아이가 있는 가족이면 특별히 더 신경 써드리고 몸이 불편한 분이면 착륙할 때까지 계속 체크해드려요. 반대로 무례한 승객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청하신 것만 정확히 해드리고 끝이에요. 추가적인 배려나 특별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와 신뢰합니다를 사용하세요. 승무원들이 바쁘다는 걸 인정하고 편한 때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시간 되실 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을 써보세요. 만약 저희가 자기소개를 하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지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7번째 숨겨진 혜택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요청해야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정말 이상적이고 초기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두면 비행 내내 도움이 되어요. 정말 완벽한 예시가 있어요. 최근 수술을 받으신 승객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똑똑하게 행동하셨거든요. 아픈 상태가 되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게 아니라 탑승하면서 미리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복부 수술을 받아서 아직 좀 불편해요. 혹시 베개나 담요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부를게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추가 베개 2개와 부드러운 담요를 미리 준비해 두고 그분 좌석 번호를 기억해서 비행 중에도 몇 번씩 확인해 드렸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뭔가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나쁜 타이밍의 예도 말씀드릴게요. 난기류가 심한 상황이나 식사 서비스가 한창일 때 급하지 않은 요청을 하시면 제대로 된 응답을 받기 어려워요. 저희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하거나 식사 카트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첫 번째는 탑승 시간이에요. 아직 모든 승객이 다 타지 않았고 저희가 개별 승객들과 대화할 여유가 있을 때예요. 이때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이륙 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 첫 번째 서비스 시작 전이에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비교적 여유롭거든요. 편의용품이나 추가 담요 같은 요청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세 번째는 식사 서비스가 완전히 끝나고 정리가 다 된 후예요. 이때는 저희가 승객 개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들도 있어요. 이착륙할 때, 난기류가 심할 때, 식사 서비스 한창일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다른 요청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요. 아이들 관련 요청은 특히 일찍 해주세요. 아이가 지루해할까봐 걱정인데 뭔가 있나요? 라고 탑승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액티비티 키트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어요. 의료적 필요나 불편함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기 시작해서 요청하지 마세요. 완전한 행동 계획부터 말씀드릴게요. 탑승하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지불한 서비스들을 정중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탑승할 때는 승무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중간에 간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라든지 아이가 있어서 혹시 놀 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비행 초기에는 편의용품이나 아이들 오락거리를 요청하고 승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비행 내내는 필요할 때마다 음식이나 음료를 정중한 의사소통으로 요청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8가지 섹션을 모두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가짐 전환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서비스들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두 번째, 편의용품에서는 밀봉된 이어폰, 아이마스크, 일회용 담요가 여러분 것이라는 걸 알았고요. 세 번째, 의료용품에서는 응급처치 키트에 약품과 의료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네 번째, 가족 오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액티비티 키트와 장난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된다는 걸 배웠고요. 다섯 번째, 음식과 음료에서는 비행 내내 무제한으로 스낵과 음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섯 번째, 의사소통의 힘에서는 정중한 태도가 여러분의 전체 경험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봤고요. 일곱 번째, 전략적 타이밍에서는 언제 어떻게 요청해야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여덟 번째에서는 이 모든 전략들을 실제 비행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행동 계획을 만들었고요. 이제 여러분께 도전장을 내밀고 싶어요. 다음 비행에서 이 전략들 중에서 최소 2개는 시도해 보세요. 댓글로 어떤 팁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시고 실제로 적용해 본 후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매 비행마다 수십만